남편은 아내에게 상자를 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은 비명으로 마무리되죠. 이 남자는 와이프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 위한 기발한 장치들을 만들며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데요. 이제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Okay, she's pregnant. Get it.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아내와 팀플레이로 새로운 장난을 계획하죠. Okay. Oh, you have something on your hand. Oh, leave it here. Is she real okay? Okay, all right, just good. Okay, pull them out though. The pregnancy tests. Yeah. Hannah's idea, but did you?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Oh Show my me. gosh. Show me. Gracie. Anna, that can't be right. That's not even Oh. possible. How is Why it is it not possible? Gracie, congratulations. This is so exciting. 당한 사람은 간담이 서늘해져 버렸죠. 절대반지도 만들어내는 21년차 뉴욕의 보석상이 세상에 없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뭐지? 바로 수백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너클입니다. 이걸로 아스팔트를 긁어도 흠집 하나 안 생기고 유리를 건들기만 해도 쿠쿠다스처럼 바사삭 산산조각이 나죠. 지금부터가 이 무기의 진짜 위력인데요. 강철에 가져다 누르면 강철이 깎여 나가버립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강철보다 무려 48배나 단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의 다이아몬드 너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여성이 넘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인데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하체가 완전 마비된 이 여성에게 한 로봇 회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맞춤형 AI 외골격 로봇인데요. 신체를 정밀 측정해 개인 맞춤으로 제작하고 센서가 움직이 미도를 감지해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죠. 지금부터가 진짜 놀라운 순간입니다. 장치를 착용하고 스위치를 켜자 10년 만에 여성의 다리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떼는 순간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성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힘든 훈련을 거듭한 끝에 결국 두 발로 걷는 기적 같은 순간을 완성시켜버리죠. 10년차 베테랑 러너가 길가에서 $100 지폐를 흔들며 사람들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뭐지? 어드밴티지를 주고 하는 내기 달리기에서 이기면 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도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출발 신호와 함께 사람들은 총알같이 튀어나가는데 한 여성은 너무 급한 나머지 핸드폰까지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달리기의 다리는 여유롭게 드러누워 스마트 글라스에 대고 조태꾸아를 외치며 광고까지 하네요. 그러더니 쓱 일어나 가볍게 사람들을 따라잡아 버리는데요. You got it next time. Come on. Come on. On your left.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반전입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린 여성은 사실 자신의 엄청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떨어뜨린 거였죠. 그리고 그대로 베테랑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결국 여유 부리다 $100를 빼앗기고 말았네요. 한 커플이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넋이 나간 채로 덥다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반면에 여자는 긴 팔에 담요를 몇 겹을 돌돌 감고 잠을 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남녀의 온도 차이는 진화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더위를 타는 남자가 많은 이유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 비해 근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 많으면 추위를 덜 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근육은 마치 몸속에 있는 난방기처럼 끊임없이 열을 발생시켜 계속해서 열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를 덜 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결국 반대 성향에 끌리는 인간의 특성이 한 공간에서 다른 계절을 선사하는 것이죠. 한 여성이 마주치는 행인들을 툭 치고는 모른 척 지나갑니다. 뭐지? 불쾌해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건드는데요. 여성을 한참 지켜보던 남성은 참지 못하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건든 여성이 아닌 동행하던 남성을 향해 가서는 항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듯 여성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사실 이 여성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수신호는 피해자가 가해자 모르게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2020년에 생긴 이 생소한 수신호를 알았던 남성이 구조를 요청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용기 내어 다가간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 수신호를 꼭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식이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이런 간편한 호신용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만 90세가 되신 할머니를 위해 손자가 아주 커다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케이크가 너무 높아서 할머니께서는 자르실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자 손자는 할머니를 번쩍 하나 올려 할머니께서 편하게 행복하게 생일을 자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께서 이 순간을 특별하게 느끼시는 것이었고 이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팬아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성의 천재적인 방법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남성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데요. 속이 너무 안 좋은지 연신 헛구역질을 하는 모습에 뭐요?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하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좌석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빈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천재적인 작전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은 남성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웃음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한 남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갈매기가 참지 못하고 반응합니다. 신나게 비웃던 갈매기는 결국 참교육을 당하는데요. 뭐요? Saldırma sana iyilik yapacağız. 속이 넓은 남자는 다시 갈매기를 구해주었습니다. 씻으며 생각해보니 좀 미안했는지 갈매기는 남자를 찾아가 마트에서 한턱 쏘겠다며 데려가는데요. 당당하게 과자를 들고 나와서는 기대했던 남자를 다시 한번 골프 먹이고 혼자 다 먹어버리네요. 도끼질을 하고 있는 이 남자, 사실 아슬아슬한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도끼질 중인데요.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슈틸 팀버 스포츠라는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19세기 호주의 벌목분들이 누가 더 빨리 나무를 베나 겨루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가지 벌목 기술을 겨루는 이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있고 압도적인 건 하수 종목인데요.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한 괴물 체인톱으로 3개의 원반을 순식간에 잘라내는 종목입니다. 단순히 빨리 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두께와 완벽한 절단 기술이 필요하죠. 투박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실격 처리되는 극한의 기술과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익스트림 스포츠로 세계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수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한국산 패밀리카 안에서 정체불명의 도구를 꺼냅니다. 무려 3쌍둥이를 포함한 4아이의 아빠인 이 남성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데요. 바로 가족을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으로 특별한 연결 장치를 만들어 유모차 3개를 한 번에 밀고 다녔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더 크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빠는 유모차를 연결했던 지혜를 다시 발휘하는데요. 머릿속에 그려진 천재적인 설계도대로 정성스레 나무를 깎고 붙입니다. 단단하게 고리를 달아 외건에 연결하고 선풍기까지 거치해버리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장치로 4아이의 자전거를 모두 거치하는 것은 물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모두 태우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게 됐죠. 한 남자가 수십 미터 상공의 나무 위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치 어금니 신경치료를 하듯 드릴을 나무에 찔러넣고 후벼파기 시작하는데요. 아파트만한 나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단련된 전완근을 활용해 너무 넓지도 좁지도 깊지도 얕지도 않게 정교하게 구멍을 파냅니다. 드릴 작업이 끝나면 나무 아래에 동료에게 최첨단 장비를 건네받아서 구멍 안에 톱밥을 제거해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어금니가 아려지는 듯한 이 작업은 사실 숲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죽어버린 고사목으로 잘라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렇게 안쪽을 파내어 보존하면 딱따구리나 박쥐, 다람쥐 등의 포근한 안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고사목나도 벼락을 맞아 내부에 손상이 있으면 바로 제거해줘야 하죠. 한 남성이 반려견에게 공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란 강아지가 입에 물고 있던 막대기로 정확한 타이밍에 풀스윙을 날려버리는데요. 댕댕이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주인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눈덩이로, 실력이 오르자 탱탱볼로, 완벽한 타격을 선보이자 야구공까지 난이도를 올려갑니다. 계속된 훈련에 지친 강아지는 가끔씩 반항을 부리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댕댕이는 야구뿐만 아니라 하키까지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알이 뿅 하고 나오는 순간 농부가 몸을 던집니다. 강력한 발차기로 소문난 타조의 뒷발에 채일 수도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걸까요? 타조는 종종 서서 알을 낳는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단하기로 소문난 타조 알이 바로 깨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의 표면이나 튀어나온 돌에 부딪혀버리면 바로 대형 후라이가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놀랍게도 한 개의 타조 알이 깨지면 농가에는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농장 주인만큼이나 타조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장과 타조 모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타조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알을 받아내곤 하는 거죠. 이 남자의 행동 때문에 댕댕이들이 개같이 뛰다가 개허무해집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개들이 혓바닥 휘날리며 속도를 올리는데요. 한 번뿐인 견생의 토끼 인형 한번 잡아보겠다고 발바닥에 땀나게 달리던 개들 앞에 이 남자가 나타나면 그 토끼 인형이 사라지고 달리기가 끝나버리죠. 몇 바퀴를 달렸는지 셀 수도 없이 열심히 달렸건만 견생이 댕허무할 따름입니다. 60만 변비인들이 이 장면을 부러워합니다. 보기만 해도 장이 뻥 뚫리는 듯한 이 장면은 산업용 구리스를 마대자루에 담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대자루는 공기와 먼지가 쉽게 들어와 붓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금속 드럼이나 라이너가 있는 대형 포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 장인의 손놀림에 관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나무 얇게 깎기 대회에서 칼날이 나무 표면을 스치는 듯한 소리만 슉슉 들리는데요. 두께는 머리카락보다 얇고 비침은 종이만큼 투명합니다.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얼만큼의 노력으로 나무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걸까요? 150m 상공에서 한 남자가 놀라 자빠질 뻔합니다. 바로 머리핀만한 부품 하나 때문인데요. 30kg짜리 장비를 메고 40분 동안 하늘 끝까지 올라온 이 남자는 통신탑 유지보수의 베테랑인데 정상에 도착한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통신탑과 케이블을 고정하는 너트를 지탱하는 쿼터핀이 녹슬어 있었던 거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 작은 핀 하나가 부러지면 진동에 의해 너트가 풀리고 결국 케이블이 이탈해서 송신탑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슬기 전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임자가 깜빡한 것이죠. 미국에선 송전탑 붕괴로 수조 원의 손실이 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남자에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예비 부품을 아래에 두고 온 것 같다는 거죠. 비가 새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옥상에서 작업 중인 두 사람은 단순히 자재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망가진 아스팔트 펠트를 통째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망가진 아스팔트 펠트를 방치했을 때의 위험은 심각한데요. 지붕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건물이 갈라지기까지 할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버려야 할 것 같은 이 낡은 펠트도 조금만 노력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비투맨이라는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해서 도로나 지붕 또는 단열재에 쓰이는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하죠. 같은 교체 작업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매립 쓰레기를 줄이고 생산 비용까지 낮추는 친환경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흰쌀인 줄 알고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라면에 말아먹고 쉽게 생긴 이 알갱이는 사실 재활용된 플라스틱 펠릿이라 불리는 원료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부드럽게 녹여버린 액체 상태로 만든 폐플라스틱을 압출기에 가득 채워준 후 노즐을 통해 뽑아내는데요. 마치 당면처럼 길고 쫀득해 보이는 플라스틱 면발이 촤르르 펼쳐집니다. 이 플라스틱 면발들을 물속에서 식혀주면서 커팅기까지 연결하여 잘게 잘라내면 이렇게 흰쌀 같은 하얀 플라스틱 원료가 완성이 되는데요. 플라스틱 펠릿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각 공장에서 다시 녹여 플라스틱 의자, 케이블, 파이프, 3D 프린터 재료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탄생하게 해줍니다. 저는 헬리캠입니다. 수억 원짜리 몸값을 자랑하는 하늘 위의 고성능 스포츠 카메라죠. 아무나 저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 단 1초만 실수해도 제가 바라보는 장면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헬리캠 히어로라 불리는 조시 정도의 숙련자여야 가능하죠.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헬기 위에서 실시간으로 장면을 포착하려면 파일럿과 조시의 숨소리까지 맞아야 하죠. 그냥 드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만 드론은 아직 헬기의 속도와 거리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하죠. 저 정도의 성능을 지닌 카메라의 무게를 버틸 힘도 없고요. 저는 이 순간에도 최고의 파트너와 세상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장면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시의 눈이고 조시는 저의 손 그 자체입니다. 중화요리의 필수 재료인 말린 죽순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햇볕에 널어두는 것뿐이라 생각하셨으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먼저 어린 대나무에 순을 수확한 뒤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준 뒤에 남아있는 뿌리를 없애주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죽순엔 자연 독소와 혀를 찌르는 쓴맛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줘야 하죠. 뜨거운 물에서 팔팔 끓여 삶아준 후에 꺼내주면 활용 가능한 식재료의 자격을 갖춥니다. 부드러워진 죽순은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는데 수분을 줄여 말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죠. 납작해진 죽순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미끈거리는 겉면을 깔끔히 제거해준 후 마지막으로 커다란 건조기로 옮겨서 섬세하게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며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말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색이 살아있으면서도 고르게 잘 마른 대나무순이 완성되는데요. 식재료의 치명적인 곰팡이에도 강해져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하게 된 말린 죽순은 깊은 맛도 은은히 배어들어 중국 전통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장작처럼 평범해 보이는 강목이 장인의 손을 거치며 마법이 일어납니다. 단단하고 탄성이 있는 윌로우 나무를 띠톱을 통해 V자로 재단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블레이드가 됩니다. 이어서 고무층이 섞여 충격을 잘 흡수하는 케인 나무로 핸들을 만들어 순식간에 블레이드와 한 몸으로 만들죠. 한 몸이 된 배트를 회전형 사포와 벨트형 사포를 통해 전체적인 곡면을 잡아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나뭇결의 방향이나 숨겨진 옹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작업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장인은 숙련된 기술과 감각으로 완벽하게 제품을 완성해가죠. 고무끈을 핸들에 말아주고 블레이드에 전체적으로 접착제를 발라 팀 고유의 문양을 새겨주면 드디어 최대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단단한 공을 쳐내는 강인한 명품 크리켓 배트가 완성됩니다. 몇몇 나라들에선 카카오 나무를 자르는 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농부들은 여전히 카카오 나무를 마구 잘라버리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카카오 나무는 심고 나서 5년에서 7년의 긴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농부들은 측면 접목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방법은 튼튼하고 잘 자란 나무에 좋은 품종을 접붙여서 뿌리를 살리며 수확 속도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덕분에 농부들은 매번 나무를 새로 심을 필요 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건강한 나무에서 더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나무를 자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얼핏 보면 대나무에 백신이라도 주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나무술 숙성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1년에서 3년 된 튼튼한 대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술을 직접 주입하죠.
증발을 막기 위해 구멍은 대나무 꼬챙이로 막고 그 위를 밀랍으로 덮어 완전히 밀봉합니다. 이후에도 대나물은 계속 자라면서 술은 대나무의 조직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유기 화합물들이 술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은 자연 발효를 거치며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풍미를 가지게 되죠. 숙성 기간은 보통 몇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집니다. 숙성이 끝나면 대나무를 잘라 그 속에 술을 꺼내거나 대나무 통째로 술병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술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전통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담긴 문화 그 자체입니다. 이 남자들은 새로운 낚시법을 선보이며 미꾸라지 낚시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정체불명의 장치에 있는데요. 미꾸라지는 공간 기억력과 방향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가 단순한 기존의 통발에서는 입구를 기억했다가 빠져나오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통발은 확실히 다릅니다. 문어 통발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이름대로 입구가 8개라 머리가 좋은 미꾸라지도 입구가 헷갈려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나 돼지의 내장을 미끼 삼아 통발에 넣고 닫아 물에 던져두면 되는데요. 2시간쯤 지나 꺼내보면 미꾸라지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잔뜩 잡혀 바글바글거리고 있죠. 한눈에 봐도 기존 통발과는 차원이 다른 포획력입니다. 코코넛을 까다가 안에 이상한 공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공을 버리면 자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선물을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상한 공의 정체는 바라한 코코넛인데요. 이 코코넛은 나무에서 떨어진 코코넛 안에 있던 씨앗이 코코넛 내부의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단단한 공처럼 변한 것입니다. 겉보기엔 이상하지만 맛은 정말 좋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게 마치 호두 같거든요. 현지인들은 이걸 코코넛 애플이라고 부르며 귀한 간식으로 여기며 일부러 코코넛을 땅에 묻어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코코넛 안에서 이런 걸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먹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길쭉한 수박이 쩍하고 쪼개지며 빨간 속살을 드러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여기가 사막 한복판이라는 것인데요. 이곳은 뜨겁고 건조하기로 소문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겁고 건조한 땅에서 이렇게 속이 꽉 찬 수박이 나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수박은 건조한 날씨에 물을 적당히 주면 안에 당분이 잘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강한 햇빛을 받는 중동에서 초당도 수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줄까요? 이곳에서는 점적관계라는 전문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수박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점적관계는 물을 공중에서 직접 뿌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뿌리에 콕콕 뿌려주는 방식으로 물을 9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 센서로 온도, 습도, 토양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수박을 더욱 달게 키울 수 있죠. 거대한 돌판이 쿠쿠다스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작업자들이 조심히 다시 들어보지만 또 깨져버리고 말죠. 이 돌판은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대리석입니다. 하지만 대리석은 보기와 다르게 의외로 약한 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대리석의 주성분인 칼사이트가 화강암보다 훨씬 부드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리석 표면의 아름다운 결들은 쉽게 금이 가는 약한 지점이 됩니다. 살짝만 비틀려도 쩍 하고 갈라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자들은 대리석을 항상 세워서 아주 조심히 옮깁니다. 현대화된 현장에서는 A프레임이나 슬랩카트 등 다양한 전문 장비를 써서 대리석 운반 시 파손을 막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전통 작업장서는 사람의 손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대리석 한 장이 깨지면 수십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부러뜨리고 또 부러뜨립니다. 이 남성이 유리 막대를 계속 부러뜨리는 이유는 1200도의 불꽃에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러뜨린 3조각의 유리 막대들은 불꽃 속에서 촛농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남자는 정교한 손놀림으로 막대들을 연결해갑니다. 마치 수술 중인 의사처럼 섬세한 검지와 엄지의 감각으로 불 속에서 아름다운 나선형을 빚어갑니다. 처음부터 한 조각이었다는 듯 3조각의 유리 막대가 하나로 이어지면 마지막으로 길게 늘려준 후 끊어내어 막대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꼼꼼한 마지막 검사를 거쳐 완성된 이 유리펜은 일반 연성 유리보다 2배 이상 단단한 경질 유리로 만들어져 펜 끝이 쉽게 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펜 자체만큼 찬란하게 아름다운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찰흙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이 장인은 4500년 역사의 예술을 손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크라 공예라고 불리는 인도의 전통 금속 주조 기술인데요. 먼저 쌀겨와 검은 흙을 섞어 특별한 점토를 만들어 이틀간 태양 아래서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밀랍을 전통 프레스기로 가늘게 늘려 정교한 실을 만들죠. 이 밀랍실로 정교한 문양을 만든 후 점토 위에 올려 패턴을 새기고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바닥에 구멍을 2개 뚫어 열을 가하면 밀랍이 녹아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에 폐철물과 기계 부품을 녹인 금속을 부어넣죠. 열을 식혀준 후 흙틀을 깨면 드디어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정교한 예술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도크라 공예품은 장식품과 종교 의식 도구로 활용이 되죠. 이 투명하고 작디 작은 개들이 농부들이 파견한 특수부대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 생물들은 논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해충과 잡초를 소탕하는 친환경 특공대로 활약합니다. 모내기 후 논물에 사는 개들은 잡초의 씨앗과 해충을 먹이로 삼아 논을 자연스레 관리하는데요. 농약 없이도 벼를 보호해 수확량을 유지하며 친환경 인증까지 받게 해주는 효자들입니다. 심지어 이 개들의 마지막은 숭고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주부들은 쌀을 수확하면서 함께 자라난 개들도 일부를 남기고는 잡아 판매하여 농가의 부수입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논도 살리고 농부에게 이익을 주며 개들까지 생태계 일원으로 존중받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막대를 운동화에 올려놓자 표면이 즉시 녹아내립니다. 가죽 구두는 아예 불이 붙어버리죠. 하지만 군용 워커는 똑같이 뜨겁게 달궈진 막대로 다림질을 해도 살짝 그을릴 뿐이죠. 이제 곡괭이 테스트! 얇은 운동화는 단 한 방에 관통이 됩니다. 밑창이 두꺼운 구두도 바로 뚫려버리는데요. 하지만 군용 워커는 같은 충격에서 손상은커녕 스크래치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내구성의 비밀은 케블라와 노맥스 같은 아라미드 섬유와 특수 방염 가죽에 있습니다. 또한 강철 토캡과 이중 밀도 PU 중창이 충격을 완벽히 차단하죠. 이 외계인이 주고 간 듯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군화는 전기 충격과 침수에도 문제없어 공사 현장 같은 특수 작업자들의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레코드판처럼 생긴 철판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회오리 감자라도 만드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철판들은 최고의 용접공의 손을 거쳐 곧 산업의 소용돌이 같은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나선형 장비는 곡물 저장고인 사일로에 저장된 곡물을 운반하거나 지질 조사를 위한 광석을 채굴할 때 쓰이는데요. 건설 토목 현장에서 땅을 파내거나 콘크리트를 혼합하고 시멘트를 옮길 때도 사용되는 만능 장비가 됩니다. 이 장비의 핵심은 블레이드 간의 일정한 간격이 생명인데요. 숙련된 장인의 정밀한 망치질에 의해 가로잴 듯 완벽하게 간격이 맞춰집니다. 이 투박해 보이지만 예술적인 작업을 거쳐 수많은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 스크류 컨베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한 남자가 오징어 실체를 털어대고 있습니다. 분식당의 대량 납품이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특수 섬유인 우드올입니다. 소나무나 야자수처럼 가볍고 탄성이 있는 나무를 파채처럼 얇게 썰어 건조하면 완성되죠. 우드올은 물을 빠르게 흡수해 증발시켜 주변 공기를 식혀주는 친환경 에어쿨러로 많이 쓰이는데요.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최대 5도까지 낮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완충제나 단열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되고 푹신한 감촉 덕분에 동물원에서 침대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불이 잘 붙고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산업용 우드울은 꼭 방염 처리를 거쳐야 하고 수분 흡수력이 강해 곰팡이와 해충의 번식이 쉬워 정기적으로 건조하고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거대한 생크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생일 케이크라도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놀라운 장면은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는 현장입니다. 거대한 로봇이 콘크리트를 층층이 쌓으며 건물을 직접 출력하는 것이죠. 이 방식으로 건설을 할 경우 시공시간이 최대 70%, 인건비는 무려 절반을 줄일 수 있고 폐기물도 최대 6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과 두바이에서 3D 프린팅으로 만든 주택과 사무실이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3D 프린팅용 콘크리트는 기존 건축 방식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낮아 내구성이 떨어지고 2층 이상 건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을 삽입하거나 강철 섬유를 혼합하는 등 새로운 공법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 냄비에 구정물을 붓자 냄비가 계란찜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쇠막대로 긁어내니 계란찜이 벗겨지며 하부에 스텐 냄비가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물은 구정물이 아니라 페인트 스트리퍼라 불리는 강력한 페인트 제거제입니다. 표면에 닿자마자 페인트를 부풀리고 분해해 쉽게 벗겨지도록 만드는 물질이죠. 하지만 모든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폭시 페인트와 파우더 코팅과 같은 특수 코팅된 표면은 쉽게 제거되지 않죠. 또한 사용 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용 후 반드시 중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 물질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함께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나무 조각 위에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무 조각은 고품질의 참피나무로 천재적인 조각가의 손에 의해 엄청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조각가는 한 작품마다 무려 2000번 이상의 조각을 반복하며 조각해내는데요. 표면을 얇게 파는 저부조 기법과 깊이감을 주는 레이어링 기법을 혼합하여 입체가 믿는 물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평끌과 곡끌, V자끌 등 5개의 조각칼을 이용한 조각 작업이 끝나면 샌딩 작업과 도색 작업을 거쳐 마무리합니다. 결과물이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기에 작품마다 파도의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모두 비슷해 보여도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죠. 붉은색 가래떡에 망치질을 하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사실 이 불이 켜진 가래떡은 1000도 이상에서 가열된 카본 스틸이고 강한 힘을 지닌 스프링으로 재탄생합니다. 와인딩 머신에 넣어 정교하게 가마 스프링 형태를 만들어준 후 그라인더로 양끝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죠. 잠시 열을 한 번 더 가해서 미세한 간격 조정을 마친 후 정말 중요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초고온에서 가열했다가 다시 찬물에 담그는 펜칭이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을 거쳐야 스프링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단단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보골력과 탄성을 주기 위해 다시 한번 400도에서 열 처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고 기름을 발라주면 방지턱에서 차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카스프링이 완성됩니다.
고정로 달에 남은 소가죽을 재단하면 전통 대북이 완성되는데요. 이 단계까지 오는 과정은 예술적이기까지 합니다. 먼저 북의 핵심인 소가죽의 지방층과 털을 제거한 후 긴 시간에 걸쳐 건조시킵니다. 그동안 느티나무를 이용해 북의 옆면을 구성할 북틀의 조각들을 만들어 끈 묶기로 임시 고정화 누아교로 단단히 접착시키죠. 대패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준 뒤 건조된 소가죽에 천공 작업을 하여 북틀에 덮고 끈을 끼워 팽팽하게 당겨 고정합니다. 가죽이 충분히 마르며 수축해야 맑고 강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두어야 하죠. 그 후 북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하고 남은 가죽을 재단한 뒤 표면을 마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칠과 감즙칠을 하여 마감해주면 이렇게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전통 대북이 완성되죠. 도마뱀의 눈을 둑집게로 건드립니다. 도마뱀 눈이 모양식이라도 되는 걸까요?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도마뱀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도마뱀의 눈에는 아이캡이라는 투명한 각질층이 존재하는데 이는 탈피할 때 자연스럽게 벗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건조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각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눈을 덮어버리고 말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시야가 막히고 감염은 물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덮어버리는 각질이 생기면 남은 각질층을 조기에 신속히 제거해줘야 합니다. 디쉐딩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숙련된 수의사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게 마침내 눈을 덮고 있던 각질층이 제거되고 도마뱀은 다시 세상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딱지맨이 마구 밟아놓은 것 같은 이 양털 뭉치들은 정밀한 가공 과정을 거쳐 5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이것으로 재탄생합니다. 먼저 지저분한 양모를 강한 물살 속에 던져 1차로 세척 후 원심력과 강한 압력을 총동원하여 탈수를 합니다. 그 후 사용할 수 없는 털들을 솎아내고 표백 작업을 거친 후 넓은 작업대에 펼쳐 태양 아래에서 완벽히 건조하죠. 이제 본격적인 변신이 시작됩니다. 길게 늘어진 고급 양모를 바리깡으로 잘라내고 카딩머신과 패딩머신을 거쳐 부드러운 고급 양모 충전재로 가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1차 가공과 최첨단 재봉기계의 오차 없는 정밀한 재봉을 마친 후에 압축 공정을 거치면 마침내 5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완벽한 고급 양모 이불이 탄생하게 되죠. 한 남자가 손에 쟁반을 들고 시속 30km로 가속 질주를 합니다. 마치 미끄러지듯이 고급 리조트 안을 휘젓고 다니는데요. 다시 보니 남자의 발에는 바퀴가 잔뜩 달려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는 단순한 놀이감이 아니라 18세기 유럽에서 얼음 없이도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0년부터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국가대표급 기술을 서빙에 접목했습니다. 음료 10잔을 한 번에 들고 서빙이 가능한 것은 엄청난 코어 밸런스와 끝없는 훈련에 있었죠. 평범한 서빙을 예술로 바꿔버린 이 남자는 역재생으로 의심되는 스텝을 포함한 국가대표 수준의 묘기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이 고급 리조트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뒷마당에서 특징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철분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진 특별한 흙, 황토인데요. 도예가인 이 남자는 황토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원래는 채로 황토를 걸러내 돌과 나뭇가지를 걸러내야 했지만 황토가 발견된 기쁨에 너무 성급해진 도예가는 바로 작업을 시작했죠. 결국 작업 중에 돌과 나뭇가지를 걸러내고 손에 박힌 가시를 빼야만 했습니다. 숙련된 기술로 물레를 돌리며 부드럽게 압축과 끌어올리기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뒷마당의 황토는 화분, 머그컵, 물병 등 다양한 도자기로 변신하죠. 트리밍까지 마친 다양한 도자기들은 가마에 굽고 유약칠만 하면 완성품이 됩니다. 이 푸른빛이 감도는 심도운 돌은 한때 세상을 바꾼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약 5000년 전 사람들은 이 푸른 돌 말라카이트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법을 발견했죠. 먼저 가루를 빻고 숯불에서 가열하면 산소가 빠져나가고 순수한 구리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죠. 진짜 혁신은 구리의 주석을 조금 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강하고 단단한 새로운 금속이 탄생했죠. 이렇게 무기와 농기구, 화폐, 장식품까지 만들 수 있는 청동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2500년 동안 청동기 시대가 이어졌고 마침내 철기 시대로 갈 수 있었죠. 만약 청동이 100년만 늦게 발견되었다면 우리 세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껌을 잘못 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일부러 씹어먹죠. 사실 이 물질의 정체는 나무의 딱지입니다. 나무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분비하는 천연 식물성 고무이죠. 잡아 올리브 나무에 상처를 내면 마치 수액처럼 맑고 끈적한 젤이 흘러나옵니다. 이 젤을 포온검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온검을 채취하여 모아둔 뒤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변하죠. 현지인들은 이 상태의 포온검을 청량음료나 소화제로도 활용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나무에서 고로쇠 수액과 송진을 채취해 먹죠.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하고 인간은 소화를 위해 그걸 먹고 있는 것이 재미있지 않나요? 이 남자가 벗겨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나무 껍질이 아닙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 비밀을 꺼내기 위해서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용 칼로 두꺼운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면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보물입니다. 햇볕 아래에서 건조시키고 뜨거운 증기로 가열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데요. 이렇게 가공된 나무 껍질은 물을 맞고 불이 쉽게 붙지 않으며 적절한 환경에서는 수세기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기적의 물질로 재탄생합니다. 이 물질은 대항해 시대에는 선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오늘날 스페이스X 로켓의 단열재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너무도 익숙하지만 기적 그 자체인 재료 코르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우주선의 부품이 있으신가요? 이 몽키 스패너가 평범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남자는 이걸 개조해서 순식간에 맞는 도구로 변신시킵니다. 첫 번째, 손잡이의 고리를 자르고 구멍을 뚫어 자전거 체인을 볼트와 너트로 고정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체인 렌치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이제 녹슨 파이프나 고착된 부품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몽키 스패너의 조정턱에 구멍을 뚫고 볼트와 너트를 삽입합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그라인더, 잠금, 너트까지 쉽게 풀 수 있는 공구로 변신합니다. 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어떤 폭의 너트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체인 렌치도 그라인더, 너트 핸들도 따로 살 수도 있겠지만 남는 공구를 개조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공간도 아낄 수 있죠.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얀 액체를 붓는 순간 폭발하듯 부풀어 오릅니다. 이 하얀 거품의 정체는 우리의 차와 집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 폴리우레탄입니다.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이 만나 화학 반응이 일으키며 내부에 미세한 기포가 생겨 마치 발효된 식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팽창이 멈추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정밀한 재단 작업을 시작합니다. 디스크 형태로 만들 때는 회전시켜 얇게 절단하고 코일로 만들 때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려가며 자르고 말아내죠. 이 과정은 통의 탄성이 뛰어나면서도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폴리우레탄 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화이트 폴리우레탄 폼은 한국산 자동차 시트와 아파트 건축 자재로 활용되며 높은 품질과 단열 효과를 자랑합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가위질로 달팽이를 제거하는 모습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금사과 달팽이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짧은 기간 수천 개의 알을 낳아 논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부화한 달팽이들은 어린 모종을 모조리 갉아먹어 버리죠. 남아메리카에서 온 황금사과 달팽이는 특히 동남아에서는 벼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주요 농업 해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농부들은 알과 성체를 제거하고 물 조절로 확산을 막습니다. 한국 생태계에는 황금사과 달팽이는 없지만 민달팽이가 배추, 상추나 벼 등을 갉아먹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트랩과 방제제를 활용해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실크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것도 공장에서 찍어낸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특별한 섬유는 연꽃 줄기에서 뽑아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투스 실크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섬유는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서만 극소량 생산되는 희귀한 섬유입니다. 이 실크를 만드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까다롭습니다. 일반 실크는 누에가 직접 실을 뽑지만 연꽃 실크는 사람 손으로 연꽃 줄기에서 섬유를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내야 하거든요. 줄기를 자르고 내부에서 미세한 실크 섬유를 꺼낸 후 즉시 가공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죠. 연꽃 실크 350g을 만들기 위해 연꽃 줄기가 4,000개 이상이 사용이 되는 극한의 작업이죠. 스카프 한 장을 만드는데 무려 2달이 걸리고 가격도 $200라는군요. 부드러움은 물론 리넨처럼 뛰어난 통기성과 탄력성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최고급 천연 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로투스 실크 한 장 직접 만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본 원숭이도 배우고 싶어하는 여름철 과일 손질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단한 오렌지 껍질 손톱으로 하나씩 벗겨내다가 내 손톱이 먼저 벗겨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오렌지 껍질 벗기기 전에 식탁에 살짝 눌러서 대굴대굴 굴려주세요. 귤처럼 손쉽게 껍질이 벗겨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수박을 자를 때 외제차를 떠올리시게 됩니다. 고급스럽게 3등분을 해주신 뒤 다시 4번씩 잘라주시면 먹기 좋게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수박씨를 빼내기에도 너무도 편해져서 아이들을 먹이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정말 편하실 거예요. 수박을 조금만 잘라가서 밖에서 먹고는 싶은데 과도를 들고 나가기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럴 땐 가방 속에 치실을 이용해 간단히 잘라보세요. 정말 손쉽고 깔끔하게 수박을 자르실 수 있어요. 바나나로 샐러드를 만들 때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고 도마에 옮겨서 자르느라 고생하셨죠? 이제는 한쪽 껍질만 벗겨서 킴방에 눌러주시기만 해주세요. 손쉽게 많은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킴방이 없으시다고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다면 하나씩 있으실 확률이 크니 꼭 찾아보세요. 남은 바나나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꼭 꼭지를 감싸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절벽을 내려올 때 줄도 장비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긴 나무 막대 하나만으로 절벽을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 특별한 기술은 카나리오 점프 또는 셰퍼드의 도약이라고 불립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목동들이 험준한 산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전통 기술입니다. 이 막대의 끝은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어 바위나 경사면에 강하게 박히면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커다란 바위 사이를 뛰어넘거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도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전해진 생존 기술로 일반인이 무작정 따라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 기술을 전수받으며 수년간 훈련을 거칩니다. 여러분도 이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전통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헬기가 개인 수영장에서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간 7,0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며 그 피해 면적만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피해 지역이 제주도보다도 넓습니다. 이 거대한 불길을 막기 위한 헬리콥터가 바로 이 헬리탱커입니다. 헬리탱커는 한 번에 1만 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1만 리터의 물을 투하할 수 있는데 무려 소방차 36대 분량의 물이죠. 그런데 이 많은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강, 호수 그리고 심지어 개인 수영장에서도 퍼가는데요. 이게 불법이냐고요? 아닙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소방 헬리콥터는 긴급 상황 시 모든 수원에 즉시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개인 수영장의 물도 공공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죠. 이런 법이 한국에도 도입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작은 공이 그냥 장난감처럼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공이 없으면 파이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폼피그라 불리는 이 공은 콘크리트 작업에서 파이프를 보호하는 숨은 영웅인데요. 이 공을 파이프에 넣지 않으면 작업이 끝난 후 파이프 안에 남아있는 콘크리트가 돌처럼 굳어버려 파이프가 망가져 배관 교체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폼피그는 강한 압력으로 배관 내부의 모든 잔여물을 밀어내는데 이 작업을 피긴이라고 합니다. 고급 폴리우레탄 폼으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이 장비 덕분에 파이프 내부에 완벽히 밀착되어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죠. 이 작은 공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목재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모두에게 익숙한 대나무입니다. 왜 대나무가 갑자기 미래의 자재로 각광받고 있을까요? 대나무는 하루에 1m 이상 자라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일반 목재보다 단단하고 철근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들었는데 최근 가공 기술이 발전하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가구나 칫솔뿐만 아니라 의류에서 예술 작품까지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대나무는 버릴 부분 하나 없이 폐기물도 적고 다른 목재들보다 30%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생까지 빨라서 현재의 친환경 트렌드에 딱 알맞다고 합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대나무 숲을 테마로 한 중목원의 관광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남자가 길거리에 광고를 새기고 떠나지만 경찰들은 이 남자를 단속하지 못했죠. 벌금을 물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남자는 청소를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틀 안에 물감을 찍어 발라 모양을 내는 스텐실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그 원리를 이용한 리버스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원하는 틀을 바닥이나 벽에 대고 고압 물새 척기를 뿌리죠. 틀의 구멍 아래 지저분해진 도시의 때가 벗겨지며 무늬가 남게 됩니다. 포스터를 붙이면 불법이지만 이 방식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할 방법이 없죠. 만약에 당장 없애라고 한다면 남은 부분을 닦아주면 그만입니다. 폴 커티스라는 영국 아티스트에 의해 유명해진 리버스 그래피티는 예술성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은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받았다는군요. 갑자기 경찰들이 한 남자를 마구 쫓아가네요잉.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타트를 끊어버리고 모두가 잡을 수 없는 빛의 속도로 사라졌소잉. 뭔 일인가 다시 돌려보니 소나기가 와서 비를 피해 뛰는가 싶기도 한디. 응? 이게 뭐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비를 만드는 사람이었네요잉. 경찰들이 죄다 열받아 쫓아가는 게 이해가 되네요. 저건 바로 잡아다가 한 방울도 안 남게 다 닦아놓게 해야겠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저랬다가는 3만 원에서 5만 원의 벌금도 내야 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했다가는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잘 처리하셔요. 마음껏 식사하면서 다이어트하는 법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심지어 특별한 운동 하나 없이요.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체가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뇌가 음식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음식을 먹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뇌에서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을 급격히 증가시켜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특히 라면이나 아이스크림, 콜라, 쌀밥 같은 고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만 먹을 때보다 밥 한 공기 추가해서 먹을 때 고기를 더 먹게 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기만 먹을 때는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추가해서 먹으면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꿎은 고기를 욕하며 고기 때문에 살이 쪘다고 말하곤 하죠. 생각해보면 야생동물은 아무리 먹이가 풍족한 지역에 살아도 비만이 없죠. 오히려 하루에 일정한 사료만 배급해주는 애완동물들이 살이 찝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배고픈 배를 자유롭게 채우세요. 물론 당분도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니 조심하세요. 우아하게 스카프를 묶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 네 번째 스타일. 다섯 번째 스타일.
여섯 번째 스타일. 스카프 하나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모두 기억해 둘 수는 없으니 좋아요를 눌러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두꺼운 실내복은 부피가 너무 커 정리할 때 난감하죠? 이렇게 세트로 접어주신다면 옷장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양말을 변신시켜볼까요? 발목 쪽은 작은 구멍을 하나 내주세요. 따뜻한 손목어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은 양말의 발등 윗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고 발목 쪽을 살짝 잘라주시면 보트 양말이 완성됩니다. 겨울 후드티는 정말 두꺼워 옷걸이에 걸어도 말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옷걸이를 하나 더 사용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른 옷걸이를 하나 더 가져와서 후드 안에 받쳐주세요. 그런 다음 후드티를 행거에 걸면 후드 건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래된 스웨터의 소매를 잘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세요. 늘어난 니트의 발을 잘라주세요. 안쪽이 밖으로 오게 뒤집어 슬리퍼에 통과시켜주신 뒤 위에서 다시 뒤집으세요. 아래쪽 부분도 매끄럽게 펴신 후 신발 위에 밀어 올리고 꽉 감싸주세요. 발바닥 부분을 보이지 않는 바느질로 꿰매주세요. 왼쪽으로 한 바늘, 오른쪽으로 한 바늘 번갈아 주시면서 끝까지 계속 꿰매주세요. 끝까지 꿰매주신 후 실을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추운 겨울 집에서 발을 따뜻하게 해줄 예쁜 니트 슬리퍼가 완성됩니다.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다양한 매듭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매듭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견인 매듭. 차량이나 배 등에서 무거운 물건을 견인할 때 사용되는 강력하고 안전한 매듭입니다. 두 번째, 장작 묶기 매듭. 나무나 땔감을 단단히 묶어 운반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매우 실용적인 매듭입니다. 세 번째, 사다리 매듭. 임시 사다리를 만들거나 로프 사다리를 제작할 때 사용되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듭입니다. 네 번째, 미끄럼 방지 손잡이 매듭. 로프나 도구의 손잡이를 만들 때 사용되며 미끄러짐을 완전히 방지해주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필수 매듭입니다. 다섯 번째, 천 모서리 매듭. 천이나 천 조각의 모서리를 보강하거나 고정할 때 사용되어 의류수선이나 캠핑 장비 보수에 최적의 매듭입니다. 여섯 번째, 허리 묶기 매듭. 야채를 손쉽게 묶어 두었다가 풀어낼 수 있는 간단하고 유용한 매듭입니다. 일곱 번째, 도르래 매듭. 로프를 이용해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거나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어 힘을 절약하면서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매듭입니다. 갑자기 당근을 고깃집게 손잡이에 끼워 넣더니 그대로 껍질을 빠르게 벗겨버립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손을 다치지 않고 당근 껍질을 빠르게 벗겨내는 놀라운 꿀팁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꼭 사용하게 되는 유용한 주방 꿀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키위나 망고의 껍질을 벗길 때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죠? 손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저 칼질 한번 한 키위를 유리컵에 기대어 눌러주시면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망고도 같은 방법으로 순식간에 벗겨낼 수 있어요. 과일 주스를 만들 때 특히 더 유용하겠죠? 오이의 껍질을 제거할 때에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적당한 크기로 자른 오이를 도마 위에 놓고 굴려주면서 껍질에 칼질을 해주세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직접 두 방법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느껴지죠? 고구마는 표면이 불규칙해서 깨끗하게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죠.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서 비벼주시면 깔끔하게 제거가 된답니다. 아니면 먼저 깨끗이 씻은 고구마를 삶거나 구워주신 후에 껍질을 이쑤시개나 치실을 통해 벗겨주시면 손도 뜨겁지 않고 손쉽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딱딱한 호두 껍질은 끓는 물을 붓고 잠시만 있어주시면 손쉽게 열 수 있답니다. 구독을 누르고 다른 꿀팁들도 빠르게 받아가세요. 이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황금빛 계란 요리는 청나라 황실에서 즐겨 먹던 고급 디저트입니다. 재료도 5개뿐이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만 시도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선 계란 노른자, 녹말가루, 설탕과 물을 함께 섞은 다음 체에 걸러서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다음 이 혼합물을 철판에 부어 계속 저어주면 되는데 정확히 300에서 400번 정도 저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한 번이라도 젓는 것을 놓치면 실패할 위험이 있어요. 약한 불에서 가열해가면서 돼지기름을 추가해주며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팬 가장자리에 붙은 혼합물을 대나무로 만든 브러쉬로 긁어내어 고르게 익혀주기도 하죠. 불 조절과 지속적인 저어주기를 적절한 점도와 질감을 얻을 때까지 지속하면 완성이 됩니다. 완벽한 양의 균형 두께 광택이 나오면 마침내 황금빛 걸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요리는 그릇과 치아, 젓가락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삼부점이라고 합니다. 삼부점은 오늘날에도 중국의 고급 전통 디저트로 명성이 높고 독특한 맛과 질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숙련된 요리사도 만들기 어려운 디저트로 알려져 있어요. 도전한 분들은 그 과정이 팔이 빠질 만큼 고통스러워서 평생에 한 번만 시도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기 20년 만에 알게 된 일상용품들의 숨겨진 활용법이 있습니다. 양말의 고정형 후크는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택의 앞면을 찾아 후크로 위쪽 실을 들어올린 다음 손으로 당겨서 모두 제거하실 수 있어요. 리필용 펜심이 펜 케이스보다 짧을 때 난감하죠? 펜 쪽 보호캡을 빼서 펜심의 뒤쪽에 끼워주시면 펜심의 길이를 길게 조절할 수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면 철심이 안쪽으로 구부러지죠? 안에 철판을 반대로 돌려주면 바깥쪽으로 구부러져요. 과자 봉지 등에 사용하면 나중에 별다른 도구 없이 쉽게 열 수 있답니다. 이런 형태의 과자나 젤리 봉투는 구멍 하단을 잡고 아래로 당겨 쉽게 찢어서 열 수 있어요. 게다가 다 먹지 않았을 때 찢어진 부분을 다시 묶어 둘 수 있어 편하답니다. 손톱깎이는 손잡이를 접어놓아도 입구가 벌어져 있어 긁힐 수가 있죠? 손톱깎이가 닫힌 상태에서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꽉 다물어져서 긁히지 않아요.
이런 종이 쇼핑백은 계속 벌어져서 불편하죠? 손잡이의 끈을 반대편 손잡이의 구멍으로 통과시키신 후 당겨주시면 열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숨겨진 활용법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뜨개질의 장인이 코바늘 뜨개질 중에 난감해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꿀팁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끈이 완전한 링이 되지 않거나 울퉁불퉁해질 때인데요. 먼저 후크의 시작점이 될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영상처럼 5개의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후크를 빼면서 위에 고리를 하나 남겨두세요. 다음은 첫 번째 V자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 후크를 넣고 방금 만든 고리에 넣어주세요. 실끝을 당겨서 더 팽팽하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원하는 만큼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은 체인을 더 평평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링 형태로 만드는 것도 더욱 더 쉽게 만들어준답니다. 두 번째는 뜨개질을 하다 남은 애매한 길이의 실을 활용하는 법인데요. 실을 바꿀 때가 오면 고리 하나를 남기고 바늘을 살짝 빼내신 다음 두 고리 모두에 바늘을 넣으세요. 다른 색상의 남은 실을 꺼내서 중지와 엄지를 사용해서 집어준 뒤 새로운 색상의 실을 바늘에 감고 두 고리를 모두 통과시키신 다음 바늘을 다음 코에 넣으세요. 새로운 실을 바늘 위로 가져와서 한 코를 뜨시고 실을 감고 코를 빼내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고리를 모두 통과시키세요. 그런 다음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원래 색상의 실을 모두 빼내시면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꿔가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쓸데없는 인생 낭비를 3년은 막아줄 생활의 꿀팁들이 있습니다. 이건 친구가 알려준 꿀팁인데요. 키링에 빨대를 먼저 꽂고 열쇠를 이어서 꽂아주면 손가락 아플 일 없이 쉽게 꽂을 수 있어요. 이건 엄마가 알려준 쉽게 바늘에 실 꿰는 꿀팁인데요. 종이에 실을 넣고 바늘 접어서 그 상태로 모서리를 바늘 구멍에 넣고 손톱으로 당기면 손쉽게 실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아빠가 알려준 꿀팁인데요. 서류에 박스테이프가 붙어버렸을 때는 테이프를 길게 늘려주세요. 깔끔하게 테이프만 떼어낼 수 있습니다. 밥그릇들이 함께 붙어있다면 다칠 수 있으니 억지로 떼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한동안 놓아두신 후 물 아래에서 떼어주시면 잘 분리가 됩니다. 녹이 슬어 잘 잘리지 않는 가위를 버리지 마세요. 컵에 소금과 식초, 베이킹소다를 넣어 섞어준 후 가위를 잠시 담가주세요. 깨끗한 물에 헹구어주고 나면 가위가 새 가위가 된답니다. 빨대를 반으로 접고 한쪽만 잘라주시면 밀봉하기 애매한 커피 봉투를 밀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전자에 물때가 생기면 달걀 껍질과 귤 껍질, 알코올을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깨끗하게 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꿀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신발마다 어울리는 신발끈 매듭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먼저 흰색 스니커 매듭법입니다. 미들탑 캔버스 부츠는 교차된 신발끈들이 보이지 않는 매듭으로 마무리될 때가 가장 잘 어울리죠. 이 영상을 따라서 묶어주시면 신발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게 해줍니다. 가죽 워커에도 정말 잘 어울리니 꼭 해보세요. 심플하고 따뜻한 질감의 캔버스 단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씩 평행하게 통과시켜보세요. 평행한 끈의 배치가 깔끔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매듭이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캐주얼한 스타일의 단화라면 마무리만 나비리본으로 해세요. 같은 방식이지만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운동화 끈이 너무 길게 남았을 경우 난감하기도 하죠.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남은 꼬아준 끈을 서로 통과시켜 예쁘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 매듭을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끈을 많이 사용하고 모양도 예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죠. 여기 깨닫는데 30년이 걸린 인생의 꿀팁들이 있습니다. 간장이나 참기름의 보호캡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뒤집어서 입구에 끼워주세요. 소스가 천천히 나와서 소스를 따를 때 과하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끼우실 때 안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끼우세요. 고무링이 수도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고무링의 끈을 통과시킨 후 고무링을 파이프에 걸쳐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부드럽게 당겨주시면 손쉽게 끼울 수 있어요.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서 곡물이 담긴 봉지를 안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양을 조절해서 따르기도 쉽고 뚜껑이 밀봉을 해주어 먼지와 습기도 막아줍니다. 굳이 양 조절이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매듭을 묶어보세요. 느슨하게 묶어도 밀봉 효과가 좋고 단단하게 묶어도 손쉽게 풀 수 있어요. 먼지와 벌레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탄성을 잃어 느슨해진 고무밴드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즉시 탄성이 회복됩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새로운 실로 교체해야 할 때에는 이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검은색 실이 새 실인데요. 검은색 실을 바늘 위에 놓고 흰색 실을 한 바퀴 감아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하얀 실의 반대편을 조심스럽게 당겨주시면 검은 실이 바늘 뒤로 쏙 들어가고 하얀색 실은 제거됩니다. 정말 손쉽게 교체가 되죠? 여기 똑똑한 사람들만 알고 쓰는 생활의 꿀팁들이 있습니다. 우유를 다른 컵에 옮겨 담을 때 식탁에 흘리지 않으려면 숟가락을 사용해보세요. 무거운 원통형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밧줄로 구자 매듭을 묶어보세요. 정말 튼튼합니다. 의류에 사용되는 태깅은 세게 당겨서 손 다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 넣어주신 뒤 다시 반대로 넣어주시면 쉽게 끊어집니다. 팔찌를 채우기가 어렵다면 실핀으로 손쉽게 해결하세요. 비누 밑에 병뚜껑을 꽂아 놓으면 물이 닿지 않아 잘 물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꿀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 워킹맘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 자녀의 감기 예방을 위해 개발한 생강을 활용한 음료 레시피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레몬 생강차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깎아놓은 생강과 레몬 껍질, 타임허브와 레몬밤을 넣고 약한 불에 45분 정도 끓인 후 식혀줍니다. 다음은 컵에 작은 레몬 두세 개를 즙을 짜주시면서 꿀을 섞어주세요. 고운 체에 레몬즙을 걸러서 씨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식혀서 준비해준 물도 동일하게 체에 걸러서 따라주세요. 냉장고에 잘 보관해주시다가 감기와 독감이 유행할 때 하루 몇 스푼씩 타서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큼한 진저에일입니다. 숟가락으로 준비된 생강의 껍질을 벗겨주고 조각조각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물에 설탕을 취향껏 넣어 섞어주신 후 생강을 넣고 가열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은근한 불에서 15분 정도 끓이고 불을 끄고 30분 정도 더 기다려주세요. 잘 우러난 원액을 고운 체에 걸러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식혀주세요. 이제 진저에일이 먹고 싶을 때 잔에 얼음과 만들어 놓은 원액을 채워넣고 탄산수를 넣어주시면 시원한 진저에일이 완성됩니다. 라임을 짜서 넣으면 더욱 환상적인 풍미가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먼저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가요? 30년차 살림의 고수가 놀라운 섬유유연제 활용 꿀팁들을 알려줍니다. 수상한 하얀 가루를 덜어낸 후 그 위에 섬유유연제를 뿌리는데요.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섬유유연제를 굵은 소금이 충분히 덮이도록 부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소금의 결정 구조가 향기 입자를 붙잡아 향을 오래가게 하고 세균의 번식도 억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마법의 액체를 넣어주는데요. 이 액체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향기를 방 안전체로 퍼뜨리고 해충도 쫓아내는 소독 살균 효과가 있죠. 이 손쉬운 방법으로 집안에서 거의 한 달 동안 100만 불짜리 향기가 납니다. 주로 뱅쇼의 재료로 알려진 정향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애완동물 소변 냄새 중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이렇게 만든 방향제를 포크를 가열해 뚜껑을 뚫은 일회용 용기에 담으면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향을 풍기게 할 수 있어요. 집안 곳곳에 좋은 향기를 풍겨보세요. 또 다른 꿀팁도 있는데요. 섬유유연제와 물을 섞어 스프레이를 가구를 닦을 때 사용해주시면 가구에서 좋은 향도 나고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어 먼지도 덜 붙는답니다. 다만 코팅되지 않은 가구에는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상위 1% 홈데코 전문가가 상상도 못한 재료로 멋진 크리스마스용 홈데코를 해냅니다. 데코의 주재료는 바로 플루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아쿠아봉이라고 불리는 수영 강습용 도구이죠. 우선 플루들을 여러 길이로 잘라 도넛처럼 동그랗게 말아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 상태로 차례차례 글루건으로 층층이 쌓아서 붙여주신 후 메탈릭한 스프레이를 뿌려주죠. 순식간에 멋진 데코용 대형 화분이 만들어집니다. 플루들은 테이블 데코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반으로 접어준 후 멋진 와인잔을 3개 정도 배치해준 뒤에 케이블 타이로 중간과 끝부분을 고정해줍니다. 다음에 비어있는 플루들을 각종 조화를 화려하게 꽃꽂이를 해주세요. 와인잔에 물을 채우고 초에 불을 붙여 띄워주면 호텔 식당 부럽지 않은 화려한 테이블 데코가 완성됩니다. 계단 기둥도 플루들로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방법은 테이블 데코와 비슷한데요. 플루들의 칼집을 내어 계단 기둥을 감싸준 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겨울 느낌 물씬 풍기는 장식들로 꽃꽂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예쁘죠? 무심코 지나쳤던 재료를 이용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집안을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나중에 보고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 셰프는 정말 천재입니다.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음식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드릴과 수세미를 사용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감자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하지만 일반 주방에선 저렇게 하기가 어렵죠. 감자에 포크를 끼워 순식간에 감자칼로 깎아주면 정말 편합니다. 통마늘은 속껍질 손질이 번거로워서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지죠. 하지만 이젠 스텐 보울 2개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마늘을 살짝 내리쳐 주신 후 겉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상태로 스텐 보울에 넣고 다른 스텐 보울 뚜껑 삼아 덮어놓고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마늘을 펼쳐놓고 속껍질을 벗겨보시면 너무나도 손쉽게 깐마늘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삶은 계란 껍질 벗기다 또 계란 속살도 다 벗기셨나요? 식초나 소금 넣는 것도 깜빡해서 후회되시나요? 그럴 땐 삶은 계란 껍질을 돌아가며 살짝 깨뜨려주신 후 찬물에 5분만 담가주세요. 깨진 부분을 통해 물이 스며들면서 껍질과 흰자 사이의 접착을 느슨하게 만들어 벗길 때 한 번에 깔끔하게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35년 차 바느질 마스터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특별한 바느질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실이 안 보이게 만드는 바느질 방법들인데요. 이 바느질 기법들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완벽합니다. 바지 기장도 줄일 수 있고 티셔츠의 소매도 줄일 수 있거든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니 꼭 저장해두세요. 새로운 땀을 따기 전에 반드시 고리를 집어 올리지 않으면 실이 잘 당겨지지 않으니 조심하시고요. 정말 실이 보이지 않죠? 올이 풀린 청바지도 손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대로 구멍을 가로질러 바느질하세요. 위쪽으로 교차시켜 바느질을 해주신 후 실을 부드럽게 당겨 마무리해주시면 마치 새 청바지처럼 보이게 된답니다. 티셔츠 소매도 자를 필요 없이 너무나 간단히 줄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따라하시면서 줄이고 싶은 만큼 바느질하시고 실을 조이기만 하면 소매가 짧아져요. 모든 소매에 적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구멍난 양말, 특히 고급 양말은 버리기 아까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땐 양말을 예술 작품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양말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팔지를 않아서 아마 10년은 더 사용하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부부싸움이라도 났는지 한 남자가 신나게 온 집안을 가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복수라도 하듯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자가 TV를 반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은 레이지룸이라는 곳으로 한마디로 물건을 부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입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접시나 유리병 심지어 자동차까지 부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몸을 격하게 움직이며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엔도르핀이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 효과까지 있어 머리까지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레이지룸을 너무 자주 이용할 경우 스트레스를 공격성으로 해소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가끔씩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칫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보호 장비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안전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네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이렇게 터져나오는 감정을 서로 위로해줄 수 있어서 단체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합니다. 집 주변에 레이지룸이 없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다행스럽게도 전문가들은 굳이 레이지룸까지 가지 않더라도 베개를 두들기거나 종이를 찢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집안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여성은 뜨개질의 장인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던 뜨개질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이 왕관처럼 생긴 특별한 도구는 룸이라는 도구입니다. 룸 뜨개질, 즉 룸니팅은 전통적인 뜨개질과 달리 바늘 대신 이 룸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룸의 가장자리에 있는 핀에 실을 감아 뜨개질을 하죠. 일반 뜨개질보다 배우기 쉽고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답니다. 실이 떨어질 위험도 적어서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에요. 룸은 왕관 모양뿐만 아니라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요. 원하는 제품에 맞는 형태를 골라서 뜨개질로 모자, 스카프, 담요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뜨개질보다 빠르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뜨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룸에 실을 감고 룸픽이라는 도구로 아래쪽 고리를 위로 넘겨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뜨개질이 완성돼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뜨개질을 하실 때 예전 방식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룸 뜨개질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 영상만 봐도 치과 의사들보다 치약을 더 잘 사용하게 됩니다. 양파를 다듬고 나면 아무리 씻어도 양파 냄새가 깔끔히 사라지지 않죠. 그 이유는 양파의 유황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약으로 손을 씻으면 치약의 연마제가 유황 성분을 씻어주고 박하향을 더해줘 냄새가 쉽게 사라집니다. 치약은 연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약과 바세린을 섞어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치약의 알칼리성 성분이 벌레 물린 곳의 독성을 조금 중화시켜줍니다. 멘톨 성분이 가려움과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벌레 물린 곳뿐만 아니라 심하지 않은 화상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치약은 오래된 보석도 새것으로 돌려놓습니다. 따뜻한 물과 치약을 묻혀 닦아주시면 새것처럼 빛이 납니다. 하지만 오팔이나 진주와 같은 민감한 보석은 미세음집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치약은 다리미에 눌러붙은 이물질이나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기, 냄비에 남은 찌든 때 등 지저분해진 금속 제품을 다시 새것으로 만드는 데에 정말 좋습니다. 분무기에 넣어 콜라와 섞어주고 뿌려주면 세면대나 욕실 타일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낼 수 있죠? 하지만 금도금이나 은도금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도금을 벗겨낼 수 있거든요. 더 많은 팁들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년차 베테랑 과일 장사의 놀라운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오렌지는 껍질이 두꺼워 손질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비법으로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중앙에 한 바퀴 칼집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젓가락을 칼집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후 조심스럽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돌리셨으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세요. 이제 오렌지 껍질을 살짝 비틀어 주시면 껍질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스테인리스 빨대로 눌러만 주시면 복숭아 씨와 딸기 꼭지를 손쉽게 손질할 수 있어요. 자몽은 위아래를 잘라주신 후 회전시켜가며 껍질을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가로로 잘라주시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쏙쏙 뺏어 먹을 수 있어요. 파인애플도 우선 위아래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세로로 잘라주신 후 파인애플의 껍질의 무늬를 따라서 잘라주시면 핑거푸드로 즐기기 좋은 사이즈가 돼요. 더 많은 팁들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요리고자 소리 듣던 제가 이 간단한 꿀팁들을 따라하고 요리고수 소리 듣게 됐습니다. 쉽고 특별한 과일 손질 꿀팁 5개를 소개해드릴게요. 키위를 아직도 반만 잘라 숟가락으로 파서 먹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위아래를 자르고 옆면에 칼집만 내면 통째로 꺼내 먹을 수 있거든요. 까다로워 보이는 파인애플도 위아래를 자르는 것은 키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수직으로 반을 잘라주신 후 파인애플의 무늬대로 잘라주시면 파인애플 바가 완성되죠. 정말 간단하죠? 망고는 중앙에 칼집을 내어 한 바퀴 돌려주신 후 약간 쥐어 짜듯 비틀어 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바로 망고 푸딩처럼 먹을 수 있죠. 멜론은 껍질 부분만 3등분해 주신 후 중앙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을 제거해주세요. 과일 깎는 센스 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박은 바로 다 잘라놓기에도 번거롭고 세워서 보관하기도 번거로워서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반을 갈라 격자로 잘라보세요. 먹고 싶을 때 하나씩 쏙쏙 빼먹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 공간이 부족하면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기도 편해져요. 이건 보너스 꿀팁인데요. 기념일에 꽃 사는 걸 잊었는데 꽃집이 다 닫혀 등골이 오싹해지셨다면 급한 대로 키위로 해결해보자고요. 애교 있게 키위 꽃을 내밀면 등짝 스매시 한 대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비유서 넘겼는데 어느 날 제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93%가 모르는 은근히 도움되는 꿀팁들입니다.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자주 걸리시나요? 머리카락 제거용품을 쓰자니 한 번 쓰면 찝찝해서 보관도 애매하죠. 이젠 다 쓴 세제에 세제 펌프 빨대 부분에 사선으로 칼집을 내어주세요. 그 상태로 막힌 세면대 구멍을 몇 번 쑤셔주시면 머리카락이 굴비처럼 엮여 나옵니다. 머리카락에 껌이 붙으셨을 때에는 콜라에 잠시 담가주시면 쉽게 떨어진답니다. 무선 주전자 내부에 찌꺼기 날 때가 많을 때에도 콜라를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새 제품처럼 깔끔해져요. 남성분들 볼일 보려 변기 커버 올릴 때 커버 만지기 찝찝
찝찝하셨죠? 케이블 타일을 하나 감아두시면 맘 편히 올릴 수 있어요. 커튼 세탁은 항상 골칫거리죠. 커튼을 다 떼어내어 세탁하자니 너무 번거롭고 때리자니 먼지 날리고 청소기를 가져다 대니 커튼이 다 빨려 들어가죠. 그럴 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라켓을 받치고 청소기로 빨아들여주시면 먼지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큰 휴지통 하나로 분리수거까지 같이 해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휴지통 양옆에 후크를 붙여주시면 해결됩니다. 준비된 비닐봉지 2개 손잡이를 양쪽 후크에 걸어주세요. 내부 공간이 분리가 되어 분리수거도 손쉽게 할 수 있답니다. 은퇴한 5성급 셰프의 특별한 요리 노하우 5가지 아까운 기회 놓치지 말고 배워볼까요? 오이를 회오리 모양으로 자르는 법. 우선 오이를 두께가 있는 나무 젓가락 사이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칼을 눕혀 오이의 윗면을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끝까지 썰었다면 이제 뒤집어서 반대편을 수직으로 썰어주세요. 다 썰어주신 오이를 정성스럽게 모아주시면 회오리 커팅이 완성됩니다. 수람 만드는 법. 작은 보울이나 밥그릇에 랩을 씌우고 계란을 하나 깨어 올려주세요. 랩의 위쪽을 매듭지어 끓기 직전에 물에 잠시 담가주시면 만들기 어려워 보였던 고급진 수란이 바로 완성됩니다. 무지개 비빔면. 간단하지만 특별한 아이디어예요. 면을 끓인 후 다채로운 식용색소를 풀어주어 잠시 착색을 시켜주세요. 눈으로도 먹는 유쾌한 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어린이 손님을 위한 특별한 요리도 소개합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반을 자른 방울토마토들로 꽃잎을 계란 노른자로 꽃 중앙부를 만든 후 배경이 될 계란 흰자를 둘러주세요. 잎채소로 간단히 장식해주신 후 익혀주시면 어린이 손님들이 좋아할 그림 같은 요리가 완성돼요.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죠. 숟가락, 손잡이로 초코 시럽을 우유 거품 위에 별 모양으로 올려주시고 이쑤시개로 4-5바퀴를 돌려주시면 바리스타 못지않은 멋진 라떼 아트가 완성된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따라했더니 남편이 당신 살림의 천재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천재가 되어보시겠어요? 덩크슛! 양상추 충지를 도마에 살짝 내려쳐주세요. 손쉽게 양상추 잎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다듬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골치 아프죠? 미리 브로콜리 머리 부분을 살짝 데쳐주시면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밤 껍질을 벗겨야 할 때는 포크로 한 바퀴 칼집을 내어주세요. 맨손으로 손쉽게 껍질을 벗겨낼 수 있게 만들어져요. 마늘을 문지른 손가락으로 계란을 만지면 신기하게 노른자만 손쉽게 꺼낼 수 있어요. 푸딩 비닐을 손가락으로 벗기다 안 돼서 이로 뜯었는데 결국 비닐만 끊어지지 않았나요? 이젠 실핀 2개로 간편하게 벗겨보세요. 젓가락으로 토마토 표면을 문질러준 뒤 배꼽에 구멍을 내주시면 토마토 껍질을 좌우로 손쉽게 벗겨낼 수 있어요. 닭가슴살은 살짝 얼린 상태에서 꺼내 썰어주시면 손쉽게 썰려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살짝 구우면 간단한 시즈닝만으로도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꽁꽁 묶여버립니다. 1분 만에 매듭법 지식이 7가지가 늘어납니다. 캠핑 고수들의 꿀팁들을 빠르게 배워볼까요? 첫 번째, 더블 피셔맨 매듭. 로프 2가닥을 연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매듭법이에요. 등반이나 낚시를 할 때 로프를 확실히 고정할 때 이용하답니다. 두 번째, 트레일러 히치 매듭. 차량의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매듭이에요. 고정력이 강하고 풀기 쉬운 장점이 있어서 잠시 무거운 물건을 당겨야 할 때 이용하답니다. 세 번째, 사각 결속 매듭. 2개의 막대를 직각으로 결속할 때 사용되는 매듭이에요. 구조물 제작이나 야외 활동에 이용하답니다. 네 번째, 매직 매듭. 뜨개질이나 공예에서 실을 깔끔하게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매듭이에요. 매듭을 깔끔하게 숨길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텐트 페그 매듭. 텐트를 고정할 때 팩과 로프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매듭이에요.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팀버 히치 매듭. 무거운 물체나 통나무를 한 번에 묶어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매듭이에요. 일곱 번째, 수갑 매듭. 두 손목을 묶는데 사용되는 매듭으로 주로 구조나 제압에 사용되는 매듭이랍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알아도 고생이 절반이 줄어듭니다. 살림 고수들의 꿀팁들을 빠르게 배워볼까요? 운동화를 세탁하고 나면 건조가 문제죠. 건조기를 돌리자니 운동화가 상할 것 같고 벽에 기대놓으면 밤새도록 안 마를 것 같죠? 이젠 비닐봉투를 이용해보세요. 비닐봉투 손잡이를 활용해 운동화를 뒤집어 걸어주시면 정말 빠르게 건조가 된답니다. 캔 음료를 컵에 따를 때 들고 따르자니 귀찮고 뒤집어 놓자니 거품이 많이 나서 그러지 못하셨죠? 이젠 손잡이를 반만 따셔서 컵에 걸쳐주세요. 캔을 따실 땐 잊지 말고 손잡이를 180도 돌려서 쉽고 안전하게 열어주시고요. 샌들이나 구두에서 발이 미끄러져 불편하고 아프셨나요? 신발 안쪽 뒤꿈치 부분에 헤어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세요. 미끄럼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얇은 이불을 정리할 때 접은 이불이 계속 미끄러지고 풀려버려서 나의 인내심도 풀리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해보세요. 이불이 풀리지 않아서 보관함 없이 쌓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불이 압축도 되어 공간도 절약돼요. 쓰레바지가 없거나 쓰레바디로도 감당 안 될 정도의 상황일 때가 있죠. 그럴 땐 바닥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비닐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붙여 사용해보세요. 많은 양의 쓰레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분 만에 당신의 주방 지식이 7개가 늘어납니다. 한번 빠르게 알아볼까요? 고기 환자나 동그랑땡을 만들 때에는 2번 일하지 마시고 접시에 바로 올려주세요. 빠르게 처리가 돼요. 즉석 조리식품을 꺼내기 위해 비닐을 뜯을 때 비닐이 튕겨나며 음식이 쏟아진 적이 있으시죠? 비닐을 절반으로 접어서 뜯어주세요. 안전하게 뜯어낼 수 있어요.
식용유를 사용할 때 병 있고 주변에 기름이 흘러 다음 사용 때 불편해지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젠 화장솜 중앙을 가위로 십자로 잘라서 식용유 병 입구에 씌워줘 보세요. 잔기름이 흘러도 화장솜이 기름을 쭉쭉 흡수해줘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수박 이렇게 잘라보셨나요? 밑동을 자른 수박을 옆으로 세워도마에 받쳐놓고 자르시면 먹을 만큼만 반듯하게 양을 조절해 자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케이크를 자를 수도 있는데요. 삼각형으로 잘랐을 때 케이크 조각이 넘어지는 게 싫으시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삼계탕이나 닭곰탕을 위해 달걀살을 발라낼 때는 뜨겁게 손으로 하시지 말고 스테인레스 포마드 빗을 활용해보세요. 긁어만 주셔도 살이 잘 분리가 된답니다. 양파채 썰 때는 양파에 포크를 꽂아주신 후 채칼로 빠르게 썰어주세요. 진짜요? 설마 이걸 아직도 모르셨다고요? 이걸 몰라서 낭비된 내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인생을 절약해주는 살림달인의 청소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유리코 깨지는 게 일상이죠? 큰 조각을 쓸어내고 남아있는 파편들은 걸레나 청소기로 빨아들이기도 괜히 불안하실 텐데요. 그럴 땐 지점토나 고무차력이 있다면 활용해보세요. 안전하게 파편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하얀색 운동화가 지저분해지셨다면 클렌징 워터를 묻힌 화장솜으로 닦아보세요. 간단하고 빠르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광택이 죽고 각종 찌든 때가 늘어붙은 양철 휴지통이 보기 싫으시죠? 치약과 스펀지, 수세미를 이용해 닦아주신 후 물티슈로 닦아내주시면 새 것으로 돌아옵니다. 온갖 음식물과 기름때가 가득해진 전자레인지 내부 세제를 사용하자니 뭔가 위험하게 느껴지고 잘 안 닦이죠? 귤 껍질을 모아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신 후 3분 동안 돌려주세요. 뜨거워진 귤 껍질을 조심스레 꺼내버려주시고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정말 잘 닦인답니다. 길다란 컵을 닦으려는데 내 손은 도저히 안 들어가고 물병 전용 수세미도 없다면 스펀지, 수세미를 잘라서 고무줄로 나무젓가락에 끼워보세요. 훌륭한 물병 전용 수세미가 된답니다. 지저분해 죽겠네. 그런데 저걸 언제 다 치워? 치워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뤄온 청소들이 있죠? 알아두면 청소 시간을 100시간은 아껴줄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약을 사용해볼 건데요. 양치하실 때 수도꼭지에도 치약을 조금 뿌려 스펀지 수세미로 문질러주신 후 닦아내주시면 새 것처럼 반짝인답니다. 치약은 머그컵에 찌든 얼룩을 제거할 때도 유용하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청소기 쓰기엔 덩어리가 크거나 귀찮을 땐 쓰레바지 대신 종이 한 장 물을 묻혀 사용해보세요. 깔끔하고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가스렌지나 인덕션에 찌든 때는 소다를 뿌린 후 키친타올을 적셔 물을 뿌리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살짝 불려주셨다가 닦으시면 잘 닦인답니다. 프라이팬에 찌든 음식들은 사이다를 넣고 끓여주면 말끔하게 제거가 돼요. 각종 먼지가 가득한 환풍구는 자주 안 닦으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칫솔로 문질러주며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주세요. 러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머리카락만 해도 테이프로도 빗자루로도 청소기로도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럴 땐 개나 고양이 전용 털빗으로 빗어주세요. 정말 순식간에 제거가 된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또 제대로 못 잤어. 또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신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면장애 예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낮과 밤의 수면 계획을 세우세요.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불규칙한 기상과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숙면을 위한 세팅을 마칩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면 계획 안에는 긴장을 푸는 시간을 꼭 넣어주세요. 감성적인 음악이나 독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낮에 신체 활동을 하세요. 수면 직전에 신체 활동을 하면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인해 잠들기 어렵거나 잠들어도 수면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커져요. 낮 동안 조깅, 수영, 걷기와 같은 가벼운 활동들을 해주시면 몸이 수면을 위한 상태로 준비가 됩니다. 적어도 잠자리 들기 전 2시간 전에는 신체 활동을 끝내주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에 식사를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이 소화의 과정에 있으면 숙면에는 방해를 주게 되므로 수면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시고 커피의 경우 6시간 전에 섭취를 맞춰주세요. 네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세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2분간의 족욕을 하는 것만으로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걸 모르고 바다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해파리가 장악해버린 대한민국의 바다. 그렇다고 영원히 바다를 외면할 수도 없으니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응급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분하게 물에서 나와 119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엔 전문 의료진의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쏘인 부분이 팔, 다리, 몸통, 얼굴 등의 반을 넘거나 호흡 곤란 또는 어지러움, 구토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두 번째, 쏘인 부위를 만지지 말고 물로 씻어내세요. 피부 속에 아직 촉수가 박혀있을지 모르니 만지거나 긋지 않도록 하시고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식염수로 씻어주세요. 따뜻한 식염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말고 해파리 침을 제거하세요. 수천 개의 해파리 촉수는 피부에 남아서 따끔거리는 증상을 유발해요.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말고 신용카드나 면도기, 젖은 수건이나 장갑 낀 손으로 살살 빼주세요.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는 마세요. 해파리침 혹은 촉수를 빼내는데 사용한 물건은 바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진통제를 드세요. 촉수가 제거되면 이브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진통제를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해주세요. 추가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동안 돈을 음식으로 바꿔서 쓰레기통에 넣었네요. 10년 전에 알았으면 300만 원은 아꼈을 음식 보관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절반만 사용한 양파는 절단면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시면 한 달은 보관 가능해요. 손질해 놓은 당근은 양파 껍질과 함께 보관해주시면 쉽게 물러지지 않아요. 파인애플은 꼭지를 제거해서 뒤집어 보관해주시면 일주일이 지나도 오히려 더 신선합니다. 귤이나 오렌지는 소금물에 보관하거나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한 달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포도알은 빨대나 진공압축팩을 이용하여 공기를 빼주신 후 보관해주시면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양배추
혹시 또 버리셨나요? 그냥 사자마자 손질을 해서 통에 넣은 후 키친타올을 덮어주시면 물기 없이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롤케이크 자르다 또 망가뜨리셨나요? 치카를 따뜻한 물에 잠시 씻어 온기를 더해준 뒤 잘라보세요. 깔끔하게 잘린답니다. 남은 케이크는 랩을 씌워서 망가뜨리지 말고 뚜껑이는 용기에 뚜껑에 올려놓고 용기를 뚜껑처럼 닫아서 예쁘게 보관하세요. 잘 활용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세요. 정말 따라하기 쉬운데 몰라서 손해본 유용한 주방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알루미늄 호일 사용법. 야채 껍질을 벗길 때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남아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럴 때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서 문질러보세요. 표면이 지저분한 곳 없이 깨끗하게 다듬어진답니다. 두 번째, 와인 오프너 활용법. 와인 오프너로 감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감자칼을 활용하면 손을 다치지 않고 감자를 다듬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끓는 물 활용법. 양파 껍질을 벗기기 전에 잠시 끓은 물을 부어두시면 손쉽게 껍질이 벗겨진답니다. 복숭아를 먹을 때에도 끓는 물을 활용해보세요. 복숭아를 끓는 물에 잠시 넣어준 후에 얼음물로 옮겨주신 후 살짝 휘저어주세요. 물에서 건져낸 후 껍질을 벗겨보시면 손쉽게 껍질을 벗겨낼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진 마늘 보관법. 다진 마늘을 한 번에 얼려놓으면 통째로 뭉쳐있어서 불편하셨죠? 지퍼백에 평평하게 펴 넣어주신 후 바둑판 모양을 내어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정말 손쉽게 소분해 먹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옥수수 다듬는 법. 옥수수 알갱이를 분리하려고 할 때 치과위를 이용해서 옥수수를 세로로 쪼개주세요. 손쉽게 알갱이를 떼어낼 수 있답니다. 10년 전에 알았으면 처음 버는 고생을 덜했을 유용한 생활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팩에 들어있는 주스나 우유를 컵에 따라 먹으려 할 때 음료가 울컥울컥 나오면서 쏟아져 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땐 팩을 180도 돌려보세요. 안정적으로 음료를 따를 수 있어요. 공작용 가위나 식용 가위가 무뎌져서 종이나 음식이 제대로 잘라지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알루미늄 호일을 몇 차례 잘라주시면 다시 잘 달린답니다. 오래된 나사못을 교체하려는데 벽에 구멍이 헐거워졌다면 나사못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보세요. 구멍이 가득 채워져서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도마에서 손질한 재료들을 한 번에 모아야 할 때에는 힘들게 식칼이나 손으로 모으지 말고 모두 보울로 덮은 뒤 도마째 뒤집어주시면 편해요. 혼자서 팔찌를 끼우기 힘들 땐 실핀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팔찌 끝부분에 실핀을 걸어 손에 쥐고 계시면 됩니다. 팔찌를 착용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사용하고 싶은 베개싯에 비해서 베개솜이 너무 커서 고생하셨나요? 그럴 땐 베개솜을 비닐봉투에 넣고 진공청소기로 압축시켜주세요. 그 상태로 베개싯에 손쉽게 넣고 베개솜을 덮은 비닐만 다시 빼주시면 베개싯보다 작은 베개솜도 손쉽게 넣을 수 있답니다. 유용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까워!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아까운 시간 세달은 아꼈을 생활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박스 테이프를 매번 칼이나 가위로 자르느라 고생하고 계셨나요? 케이블 타이 하나를 감아서 사선으로 기울기 있게 잘라주시면 테이프를 다 쓸 때까지 칼과 가위가 필요가 없어요. 파채가 먹고 싶은데 파채칼이 없어서 아쉬우셨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포크가 있으니까요. 칼을 돌려가면서 포크로 긁어만 주세요. 와인 오프너가 없어서 난감할 때에도 나사못 하나와 포크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마모된 나사 때문에 난감할 땐 고무줄을 나사 위에 올려놓고 돌려주세요. 나사 위에 기름기를 제거하면 더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반창고는 칼집 2개면 들뜨는 곳 없이 손을 감쌀 수 있어요. 칫솔을 이용해서 바늘 구멍에 실 끼우는 법. 너무 빨라서 헷갈리셨죠?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유용해 보이죠? 계란은 삶기 1시간 전에 꼭 실온에 꺼내 두셨다가 이 사진을 보고 원하는 삶은 정도를 선택하고 삶으시면 됩니다. 반숙을 좋아하시나요? 완숙을 좋아하시나요? 원하시는 계란을 2번 터치해주세요. 아니, 이걸 이렇게 쓴다고? 고무줄 발명 가도 입이 떡 벌어지는 고무줄을 활용한 마법 같은 생활 꿀팁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고기나 소시지 구워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고기 집게가 안 보이나요? 네, 그럴 땐 울지 말고 포크 2개를 꺼내서 포크끼리 뒤집어 맞대어주고 고무줄로 머리끼리 감아주면 임시 고기 집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캠핑 갈 때 집에 있는 커다란 양수 냄비 가져가고 싶은데 뚜껑이 계속 열려 번거롭다고요? 고무줄 2개로 고민은 끝납니다. 국물 요리할 때 한눈 판 사이에 계속 빠지는 국자와 숟가락. 이제는 국물 사이에서 휘저어 찾지 말고 미리 손잡이에 고무줄을 감아주세요. 책갈피가 없어서 불편할 때도 티백이 계속 머그잔에 빠져서 나의 소중한 티타임을 방해할 때도 가뜩이나 기운 없어 죽겠는데 병뚜껑까지 안 열려서 내 뚜껑이 열릴 때도 페트병보다 짧은 빨대가 계속 병 안에 빠져서 짜증이 날 때에도 고무줄 몇 개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칫솔이나 립스틱을 정리할 때에도 고무줄 몇 개만 있으면 간단하게 공간을 분리해 주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10년 전에 알았으면 60번은 덜 고생했을 한 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껍질 벗기기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새우요리 먹고 싶은데 껍질을 벗기기가 번거로워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먹는 시간의 절반을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하셨나요? 이제는 포크를 이용해서 손쉽게 벗겨보세요. 아직도 대게요리 먹을 때마다 젓가락으로 다리를 쑤시고 계시나요? 관절 가까이를 꺾어주신 후에 엄지와 검지로 쥐고 반대편으로 쭉 당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게맛살 생산 공장이 되실 수 있어요. 로브스터 껍질을 벗기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나요? 키친타월이나 행주를 펴고 로브스터를 옆으로 눕혀주세요.
눌러주세요. 두 손으로 가볍게 한번 눌러주고 다시 바로 세워주세요. 두 손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고 나면 로브스터 껍질을 이렇게 손쉽게 벗겨내어서 살만 쏙 빼낼 수 있어요. 아직도 옥수수 드실 때마다 고생하며 하나하나 손질하고 찜기에 넣고 기다릴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젠 그러지 말고 옥수수 대를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려보세요. 꺼낸 옥수수 껍질을 살살 뒤집어 벗기면 껍질도 수염도 수고 없이 한 번에 손질을 할 수 있어요. 대를 자르지 않고 5분을 돌린 후 꺼내고 나서 잘라도 좋아요. 뜨거우니 다치지 않게 장갑을 꼭 끼세요. 저기요. 죄송한데 옷에서 걸레 냄새 나요. 하루 종일 옷에서 떠나지 않는 꿉꿉한 냄새, 옷에서 나는 신내의 해결 꿀팁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여름이면 악취는 더욱더 심해져서 아무리 세탁을 강하게 해도 섬유유연제를 바꿔봐도 내 옷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죠. 심지어 수건에서도 냄새가 나서 한 번 더 씻어야 하나 고민까지 됩니다. 신내의 원인 중 대표적인 찌든 땀 냄새 제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세탁 시에 흰 빨래에는 표백이 되는 과탄산소다를 넣고 색깔 웃은 탄산소다를 넣어 세탁해주세요. 섬유유연제 넣으실 때에는 절대 맥스를 넘기지 마세요. 오히려 세탁 과정에서 섬유유연제가 씻겨가고 세제 찌꺼기가 세탁기에 남아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라는 게 넘치는 것보다 더 좋은 향을 오래 남긴답니다.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면 섬유유연제 대신 구연산이나 식초를 사용해보세요. 냄새가 바로 잡히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가 한 몸인 것처럼 세탁기 통세척과 세탁기 건조는 한 몸입니다. 한 달마다 세탁기를 통세척을 해주시고 세탁 후에는 항상 세탁기 문과 세제 트입구를 열어서 건조해주시는 것이 신내 방지를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